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같이 베란다로 향한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진짜 14도까지 올라갔었죠. 어젯밤이 아니고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에 영하 14도까지 대전에는 그렇게 도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침에 환기를 한번 시켜주고 그래도 지금 낮의 기온도 영하 8도, 9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잠깐 문을 닫아 넣었다가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유리창문을 안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창에 성에가 이렇게 끼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은 낮이라 햇빛이 들어서 이게 녹았지만 밤에 새벽에는 추울 때는 이게 이제 결빙 상태로 여기가 이제 서리처럼 하얗게 이런 식으로 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얼고 이게 바깥 기온하고 안에 온도하고 온도차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성에가 낀다든지 살얼음처럼 그렇게 온다든지 물방울이 맺히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날이 추우면 이제 이게 얼어서 결빙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 다육이들도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쪽에 여기 창문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한 추위를 느끼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위의 온도하고 요 밑에 온도하고 2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독자님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눈 뜨자마자 새벽 5시에 베란다 나가서 온도 체크를 했는데 창문을 닫아놓고 신문지 이불을 덮어놓으셨대요. 덮어놓고 나서 새벽 5시에 나와보니까 영상 3도여서 휴했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또 한 분들은 또 이렇게 거실문을 살짝 이제 그 베란다 온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풍이 심한 그런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안쪽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온도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예요.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여기 창문을 꼭 닫고요. 뭘 했냐면 바람막이. 지금 햇빛이 들어가지고 제가 걷어냈는데요. 제가 하는 게 이렇게 밤에 새벽에 찬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걸 세워놓죠. 요 찬 공기에 직접적으로 얼굴이 닿는 이런 다육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찬 공기를 막아준답니다.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끝에까지 딱 채워서 직접적으로 얼굴에 찬 공기가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지 이불을 이렇게 층층마다 이런 식으로 덮어서 직접적으로 얼굴에 찬 공기가 닿지 않게끔 관리하신다면 최소한 냉해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추워요. 일단은 제 목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저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열으면요 소리가 시끄러워요. 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온도, 실내 안쪽의 온도가 창문 금방 열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안쪽 거실문을 열어놨다고 이렇게 12도에 33%, 습도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온도가 조금 높았죠. 저도 어젯밤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거실문 쪽을 열어놨는데 안 열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5도, 새벽에 걱정이 되어서 나오니까 영상 5도더라 하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상 3도에서 5도면 요 다육이들이 겨울나기에 딱 좋은 온도예요. 밤에 저녁에 그 딱 적당한 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어느 정도 시키느냐. 저는 이렇게 카메라 촬영하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20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길어요. 잠깐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공기를 바꿔주는 정도면 돼요. 추우면 이게 찬바람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 공기가 안을 한번 싹 돌고 시원한 바람의 공기를 이 안의 공기, 탁한 공기로 바꿔주는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2, 3도만 열어놔도 그 공기는 회전이 되어서 공기가 싹 찬바람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이 온도는 아마 2, 3도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고 벌써 10도잖아요. 12도에서 2도가 떨어졌죠. 5분 정도면 한 3도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환기를 한번 시키고 문을 닫으세요. 이거는 아침에 한번 집에 계시다면 한 3번 정도
그 정도만 해주면 괜찮고요. 또 출근을 하신다면 아침에 한 번 하시고 저녁에 와서 한 번 하시고 이렇게 2번 정도만 하시면 이 아이들은 괜찮답니다. 그래도 저는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올 겨울에는 웃자란 걱정은 안 하잖아요.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그래서 추우면 다육이들이 오히려 견디기가 더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의 물관수예요. 겨울의 물관수인데 이렇게 뿌리를 활착을 완전히 한 다육이들은 물 안 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말라도 괜찮고 하엽을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요 앞쪽에 있는 다육이들은 추우면 안 되잖아요.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찬물밖에 안 먹고, 저는 어제 찬물을 주었거든요. 창문을 꼭 닫아놓고 찬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왔는데 12도니까 12도면 이 아이들이 뿌리 활착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자, 보세요. 어젯밤에 그렇게 추웠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물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화이트 샤넬이죠. 이렇게 꽃봉오리가 조금 더 밀었어요. 자, 이렇게 촬영하는 사이에 온도가 금방 급격히 떨어집니다. 요 가운데에서 세입장을 소인제죠. 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채워가고 아주 이쁜 짓을 합니다. 냉이에서 제일 약한 홍페페가 제일 걱정이라 제가 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홍페페를 하는데, 작년에 그 2개가 얼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오니움 속인데 물이 지금 상당히 고파요. 아주 얼굴을 지난번에 한 것보다는 이렇게 바짝 오그리고 있죠. 자, 온도 한번 잠깐 체크하고 할게요. 잘 보세요. 지금 7도로 떨어졌어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2도, 3도가 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베란다에 햇빛이 지금 들락날락해요. 오늘 아침에 햇빛이 없어가지고 제가 식물등 LED 등을 저쪽으로만 켜놨어요. 사실은 아침부터 켜주려고 했는데, 자, 창문을 닫겠습니다. 일단은 달기도 이제 환기가 된 것 같고 저도 춥거든요. 그런데 물관수를 하려면 제가 어저께 그래도 좀 복습했다고 할까요?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저도 생각날 듯 말 듯 그렇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물주기 할 때 물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육 식물에게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활착을 아직 못하거나 물 반응이 시원찮은 아이들은 물관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필이면 왜 추운 날이냐 하면 저는 휴무기간이 지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서 춥든지 덥든지 물관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해야 좀 마음에 들겠죠. 물론 짝꿍이 해도 괜찮지만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2, 3일 물관수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말에 토요일 있죠. 토요일에도 또 이렇게 한파가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이번 한파가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윤달이 껴서 그런지 늦추위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은 무리하게 물관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물이 꼭 필요해서 흔들리는 아이들, 이 아이가 제가 건드려서 뽑혀가지고 분갈이를 다시 해놨잖아요. 계속 날씨가 춥고 물관수에 인색하다 보니까 아직 뿌리 활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안으로 들여가지고 뭐 물관수 하셔도 되는데, 그 물의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대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서 한번 그래도 더 짚어보는 차원으로 그걸 복습을 좀 했는데요. 이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면 좋으냐 하냐면 이론적으로는 20도예요. 20도. 화초들이 적당한 가장 좋은 온도가 20도랍니다. 그런데 그 20도라는 게 정확하게 재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그 수온계 뭐 그거를 해서 체크를 하면 좋은데 그것도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당장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여서 저면 관수를 했다가 하룻밤, 이틀밤만 끼고 다시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 화분 속에 굉장히 지금 차가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물관수를 하려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만약에 우리 베란다는 우풍이 있어서 차다. 그러면 안에다 잠깐 들여놨다가 한 2, 30분? 이 화분이 조금 따뜻해져서 흙 속의 온도가 조금 내려갈 정도, 그 정도로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지금 수돗물 관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그 겨울 수돗물이 굉장히 차요. 손이 끊어질 것처럼 엄청나게 찹니다. 그 물을
아무리 거실에서나 목욕탕, 화장실에서 준다고 해도 이렇게 이 아이들이 추운 상태에서 그 수돗물 관수를 하면은요,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뿌리 움직임도 확실히 덜하고 물 흡수도 잘 못하는 데다가 물이 차가우면 뿌리에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데미지를 안 입는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물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 덕후님 영상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수온계를 체크해서 온도를 정확하게 재서 그런 매니아님들아 덕후님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같이 그냥 취미생활로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취미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머니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물을 받아 놨다가 실온에 놓고 온도가 상승하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 전에 물을 받아 놨다가 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그 찬 물이 다시 20도 정도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20분이면 된대요. 물을 받아놓고 실온에 방 안에 아니겠죠. 거실 안에다 두었다가 20분 정도만 지나면 20도씨 정도로 된대요. 보통 실온 거실 온도가 춥게 지난다고 해도 18도에서 뭐 24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거실에 20분 정도 두면 물의 온도가 20도 정도로 적당하게 맞춰진대요. 그 물로 분갈이 하고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을 물을 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이 식물들이 놀래지 않고 또 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다시 복습하면서 배웠답니다. 아유,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걸 못합니다. 이 아이가 아기를 엄청나게 풀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젯밤에 저는 생각보다 온도가 높았어요.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초록빛을 올리고 온도를 조금 높게 관리했더니 이렇게 웃자람도 살짝 보이고는 한답니다만 그래도 따뜻한 겨울이 아니고 추운 겨울이라 이 정도죠. 온도가 조금 따뜻한 겨울이었다면 아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이 웃자랐을 거랍니다.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웃자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운 날, 겨울 동안이라도 뭐 지금 한파로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면 가급적이면 물 주는 거를 피하긴 하겠지만 금방 물 관수하고 물이 필요하고 바짝 마른 아이들 저 이거 초연이거든요. 이것도 저면 관수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안으로 들여서 저면 관수를 해도 괜찮고 이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여기서 쪼르륵 둘러서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파 동안의 추운 날은 가급적이면 그걸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온에서 물의 온도를 높였다 하더라도 요 화분이 차요. 이 화분이 이렇게 바람을 한번 쐬어주면 엄청나게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잖아요. 이 화분 속의 흙의 온도도 차가운 상태에서 그 20도씨의 물을 준다고 해도 이 아이는 추위를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물이 차가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 흡수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도 물을 주려면 둘러서 주든 물의 양을 주든 뭐 저면 관수를 하든 간에 실내로 안으로 잠깐 들여가지고 한 30분, 40분 이 정도만 실온에 방치를 하면 이 화분도 조금 온도가 좀 따뜻해진대요. 그 상태에서 물관수를 하면 이 뿌리의 데미지를 아무래도 입지 않고 물 흡수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오늘은요 제가 우리 딸은 명절 때 못 와요. 바빠가지고 근무하느라고 사위하고 똑같답니다. 그 아이들은 꼭 명절 지나고 나서 시댁에 인사를 가는데요. 대전을 일부러 엄마 아빠 보려고 경유해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면서 물의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모든 식물에 해당한대요. 진짜 중요하대. 물의 온도, 관수할 때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봄과 가을은 뭐 편안하게 주셔도 상관없지만 여름 또 겨울 너무 물의 온도가 뜨거워도 안 좋고 너무 차가워도 안 좋고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뿌리에 데미지를 입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뿌리에 데미지를 입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이 얼굴로는 표시가 안 나고 차츰차츰 가게 되고 타고 올라오고 또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최소한 겨울에는 물의 온도를
실온에 두었다가 20도씨 정도 되었을 때 손가락을 담궈서 약간 찬기가 내가 손이 시렵다 이 정도로 느끼지 않을 정도면 그 물로 관수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드렸습니다. 조금 오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게 추운 날 혹시라도 뭐 물관수 피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혹시 물관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상온에서 20도씨 정도로 맞추어진 물로 겨울 관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이쁩니다. 매일 보여드려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추위를 타는 저 염자도 저렇게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간이 15분 정도 되었는데요. 창문을 이쪽에 열어놨잖아요. 지금 낮에 햇빛이 들락거리니까 7도에 습도는 28%예요. 근데 제가 창문을 딱 닫고 오늘 밤에 이렇게 창문을 꼭 닫아놓고 밑에 바람막이를 해놓고 신문지로 여기를 한번 살짝 위에까지 안 올라오니까 여기를 신문지 앞쪽으로만 한번 살짝 덮어서 그렇게 밤에 잠을 잤더니 저는 단열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보니까 12도더라고요. 거실문 쪽에 있는 거를 안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지를 살짝 덮어놓고 요 문만 닫으면 그냥 저는 괜찮은데 추운 베란다 또 확장형 같은 경우는 또 온도 관리가 또 다르죠. 그냥 거실의 온도만 조금 낮춰준다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발코니라고 하죠. 완전히 오픈된 그런 베란다는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주택의 발코니 같은데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내일 같은 온도는 살짝 안쪽으로 들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서 이 안쪽으로 차라리 안전하게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여놨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전부 거실로 들인다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문은 꼭 닫고 환기를 하루에 3번 정도만 시켜주시고 자 신문지, 무릎 담요, 청동원에서 아이들 하루만 보내시면 그냥 괜찮고 다음 주 주말에 또 한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날이 한 2, 3일 주어지면 그때 관수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아주 건강하니 예쁩니다. 아주 추위를 타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잠깐 나와서 소식을 전해드린답니다. 이 아이 뿌리 활착 못했는데요. 이제 했어요. 이제 했는데 그 뿌리 활착 못하는 사이에 입장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 식물등에 이렇게 비춰서 좀 다지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깜빡할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 등인데요. 제가 요 접이식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이것만 보여주지 말고 요 전구를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초보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전구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거 일반 전구 아니고요. 식물용 LED 등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천장에다가 레일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 이제 전기가 통하는 레일이에요. 저거는 전기 요런 등 파는 데 있죠. 조명기구 파는데 거기 가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설치를 저거 해주거든요. 저렇게 레일을 설치해서 콘센트를 켜가지고 이 메인 콘센트 하나로 이 아이들을 다 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팩트는 이것도 식물용 등이라는 거. 일반 등이 아니고요. 근데 물론 일반 형광등 그게 없다면 일반 형광등을 켜주셔도 미미하지만 효과는 살짝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답니다. 이거 일반 등 아니고 식물용 LED 등인데 다 각양각색이죠. 요거 큰 거 잘못했다 했는데 이거 주문해놨어요. 주문해서 이제 2개가 오면 다시 설치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단단히 입으시고요. 엄마들 빙판길에 되도록이면 넘어지지 않은 게 좋고 오늘 같은 날은 나가지 않는 게 좋겠죠? 저는 잠깐 딸내미 얼굴 보러 터미널 쪽에 나가야 한답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